저는 당신의 동물을 센터에서 외과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수의사 최규성입니다. 저희 응급의학과는 처음에 이제 아픈 환자가 도착했을 때 그 중한 정도를 구분해주고 그 구분한 상태에서 어떤 환자를 좀 더 빨리 진료를 볼지 정한 후에 보호자분들한테 안내도 미리 드리고 먼저 오셨지만 양해를 구하신 다음에 이 환자의 상태랑 이런 것들을 좀 양해를 구한 다음에 이 환자들은 이런 처치가 현재 필요한 상황이니까 빨리 좀 더 처치를 해야 될 거라는 거를 인지시켜 드린 다음에 보호자분께 빨리 들어와서 그 상황에 맞게 호흡부전 아니면 이물 아니면은 빈혈 아니면 저혈압 다양한 초기 몸의 상태들을 빨리 체크한 다음에 응급처치를 한 후에 이제 다른 주치의 선생님이 배정된다면은 그 주치의 선생님께서 상담하고 다시 들어오셔서 저희 응급의학 팀한테 현재 이런 상황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은 그에 맞는 처치들을 지속해서 하게 되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응급 상황에서 내원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응급 상황이 왜 생겼을지를 빨리 판단하고 그게 심장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 폐색일 수도 있고 출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판단 하에 적절한 응급 처치 약물일 수도 있고 수액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도 확보일 수도 있고요. 그것들을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는 어, 사실 저희 테크니션 선생님들과 수의사 선생님들한테 항상 제일 고마워하는 거는 정말 모니터링을 잘 해주세요. 응급 상황이 터지고 난 후에 응급처치를 했을 경우에 사실 거의 소생하는 경우는 보지 못한 것 같고요. 다행히 모니터링을 잘 해주셔서 응급 상황이 생기기 직전에 약물이 들어간다든지 처치를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소생하는 경우들이 많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아닐까 싶어요. 모니터링과 분류와 적절한 판단. 이제 미국 응급의학회에서 만든 이제 리커버 이제 구조자, 수의 구조자를 인증해주는 그 학회가 있는데 그게 보통 외국에서 열려요. 보통 미국이나 북미나 남미 이런 데서 열리다 보니까 사실 아시아권에서는 직접 가서 자격 인증을 받아오기는 힘들었는데 인터넷 강의는 아마 간혹 들으셔가지고 인증받지는 못했지만 강의는 들었어 이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기는 하는데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걸 들었고 그러면은 한번 꼭 가서 들어보고 싶다 해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그러면 이제 현장 강의를 가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일본에서 올해 초에 열려가지고 가서 듣고 이제 가게 되면 하루 동안 그 수업을 해주시고요. 그 실습을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단체로 시험을 거치고 시험에 통과하면은 인증 자격증을 받는데 아마 그때 가서 따신 분들께서 몇 분 안 계시는데 그분들이 전부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고 되게 많은 분들이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궁금해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되진 않았었구나. 잘 고민하고 있었구나. 라는 좋은 기회가 있었던 것 같고 그거 덕분에 그 테크니션 선생님들과 수의사 선생님들께 현재는 이런 방향이 있다. 이런 게 맞고 조금 더 정확한 지식을 알려드림으로써 저희 원내에서 많은 아이들이 그래도 응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빨리빨리 처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새 너무 다들 잘하셔가지고 사실 부끄럽긴 해요. 그래서 제가 워낙 요새 제 선배님이나 후배님이나 동기분들이나 너무 다들 잘하고 계시고 너무 다들 최선을 다해서 수의학을 발전시켜주고 계셔서 사실 부끄럽기는 한데 그나마 차별된 거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야간에 수술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병원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병원의 원칙은 야간에 응급이 생겼을 때 다 수술을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그게 제일 큰 차별화가 아닐까 싶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워낙 주간에는 훌륭한 수의사 선생님들이 다 같이 근무하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 내가 더 잘해, 내가 더 이런 거는 사실 좀 부끄러운 것 같고 워낙 그런데 야간에 응급이 생겼을 때 어느 병원 가야 돼? 라고 했을 때는 저희 병원에서는 해드릴 수 있다. 이거 하나는 그래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나. 병원 오픈한 이후로 핸드폰을 제 옆에서 떨어뜨려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주간에는 다행히 뭐 제가 쉬는 날 이런 때는 이제 물가 부원장님께서도 너무 잘해주시고 하셔서 주간은 걱정이 안 되는데 야간은 사실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항상 잠들 때 긴장하면서 잠들고 아침에 깼을 때 오늘은 별일이 없었구나 하면서 깨고 계속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야간에 그런 응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다 받아주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멸종이 식지 않기를 바라며 그래서 사실 진짜 그 아이는 되게 기적적이었던 게 이미 그 상태가 오래됐던 상황이었고 저희 병원에 내원했을 때 당시에도 한 3일 정도 호흡곤란인 거를 보호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오셔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응급 테크니션 선생님들과 수의사 선생님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수의사 선생님께서 나가서 상담을 하던 중에 이제 심정지와 호흡정지가 와서 바로 응급처치를 들어가서 다행히 소생을 했어요. 근데 사실 보호자분께는 조금 더 최악의 상황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말 행복했던 게 그 아이가 퇴원을 했고 현재까지도 심장 관리를 하고 있고 한 거를 봤을 때는 이거 저희가 잘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기분을 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넘어갔던 아이와 심정지와 호흡정지까지 왔었는데 회복해서 보호자님이 꾸준히 다녀주시고 보호자님도 감사해하고 아이도 건강하게 그때 당시에 보호자님이 조금이 늦었었다면 아니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대응이 늦었다면 안 좋아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이 안 왔다는 게 참 수의사로서 뿌듯하고 행복한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응급한 수술을 할 때는 그 스트레스가 사실 한 배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수술 후에 아기가 살아났을 때는 반대로 그 행복감도 배가 되지만 안 좋아졌을 때는 수술 중에 나의 선택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이게 잘못됐었나? 아니면 저게 정말 바른 판단이었나? 이런 것들을 그 짧은 순간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큰 애로사항이라기보다 중압감이 더 크게 오지 않나 수술 중에는. 근데 항상 맡겨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하고 그 중압감을 이겨나가는 게 결국에 생명을 다루고 있는 수의사로서의 하나의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어떤 직업이든지 다 그런 중압감은 있을 거고 그런 고민들은 다 있을 거고 그래서 뭐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